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4월 13일에 보았던 기출문제를 풀어보실 건데요. 오늘은 ITQ 한글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ITQ 한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용지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눌러서 F7이죠. 그죠? F7을 눌러주셔서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7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용지 여백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다 얼마? 10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용지 종류는 A4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요 용지 종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10,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은 얼마다? 11, 11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용지가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용지가 지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충분히 1시간을 측정을 해봤을 때 시간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스타일부터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나는 영타를 입력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점을 누르고 요 스타일을 건너뛰고요. 엔터를 한 5번을 눌러서 넘어가 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1번과 1번의 스타일을 나는 맨 나중에 하려고 한다라고 하실 때도 1점하고 엔터를 5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 다른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는데 시험장에 가니까 이렇게 엔터 그림이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게 이렇게 엔터 문단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보여야 되잖아요. 요게 안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독관한테 물어봐도 가르쳐 주는 분들도 있지만 안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기에 가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부분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요 문단 보호에 체크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요 문단 보호의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단 보호 또 그림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문단 보호랑 그림, 요 교정 보호 요 세 가지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단 보호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타일을 안 하고 표 차트로 바로 넘어가겠다 그러면 여기서 2점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엔터를 4번, 5번 이렇게 공간을 비워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시험장에 가셨을 때 자기 자리에 딱 앉으시면은 우선 요 보기 눌러서 이런 게 나와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스타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타일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을 할 때 내용을 입력을 하셔야 되잖아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영문을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를 한 번만 눌러주신 다음에 쭉 한글을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대소문자 구별해서 영문과 한글을 잘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데 여기 신스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서 입력을 했고 영문을 입력을 한 다음에 엔터 한번 눌러서 이렇게 한글을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엔터 한 번만 눌러준다라는 거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다 되시면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범위를 지정해서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가 뭐였죠?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대답하셨죠? F6입니다. F6. 그렇죠? 대답을 내가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다? F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아래쪽에 더하기라는 말 나오죠. 여기 더하기 연필 모양 X 모양이 있는데 요 더하기는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고요. 요거는 입력한 스타일을 갖다가 수정하는 거고 요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요거 X는 삭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드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이렇게 창이 하나가 나오면 여기에다가 요 스타일의 요 이름을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G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적어야 되겠죠? BAL
오타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문단 모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문단 모양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문단 모양이 지금 왼쪽 여백이 얼마예요? 여기가 15예요. 왼쪽 여백은 15. 문단 아래는 얼마로 바꿔주라고 했냐면 이쪽에 1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왼쪽 여백과 요 문단 아래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스타일에서 여백이 나오거나 왼쪽 여백이 나오거나 첫 줄에 있는 들여쓰기나 내어쓰기가 나올 거고 요 문단 아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요 글자 모양이에요. 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요 문제에 보시면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 크기, 장평, 자가는 영문일 때 한글일 때 똑같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부터 바꿔주시냐면 장평하고 자간 크기가 1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크기는 10으로 되어 있고 장평을 95로 바꿔주시고 자가는 마이너스 5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한글 글꼴이라 그랬죠. 요 언어를 한글로 바꿔주셔서 한글의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한글, 굴림, 95, 자가는 마이너스 5로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된 거고 다시 언어에 들어가서 뭘로 바꿔요? 영문. 영문의 글꼴은 뭐다?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장평과 자간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설정 누르고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글로벌하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요 글로벌로 바꾸겠다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요 끝이 출력 결과하고 딱 맞게 떨어져야 돼요. 여기가 해즈, 여기 현재, 요 해즈, 현재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제대로 잘 하신 겁니다. 그죠? 당연히 여기에 이제 오타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장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파일에서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디 폴더에 문서 요 ITQ 폴더입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저장해야 돼요?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띄어쓰기 없이 정확하게 저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계속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파일명은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문제가 끝났어. 이렇게 만약에 한 문제가 끝났다라고 하면 반드시 여기서 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꼭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덮어서 계속해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일이 다 됐어요. 그러면 내가 표와 차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엔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요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 이 부분이 계속 글로벌이라고 하는 스타일로 따라와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탕글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번과 2번은 구분하기 위해서 한 5번 정도 눌러주세요. 이렇게 5번 눌러주고 이점 번호 분명히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3장을 만들 때 이 3장을 만들어 주실 때 1쪽에는 1번, 2번만 만들어야 되고요. 2쪽에는 3번과 4번을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에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나 1번 안 하니까 공간이 남으니까 3번을 여기다 해야지. 그거 안 됩니다. 항상 페이지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번에는 표와 차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표가 몇 칸에 몇 줄인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 칸이죠. 이게 한 칸, 이쪽이 어디로? 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6칸이에요. 그죠? 이 부분이 칸이고 열 방향이 칸이고 요게 이제 줄이에요. 이게 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 되겠네요. 그죠? 5줄입니다. 6칸에 5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2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요 아래 칸에다 커서를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표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줄 개수, 칸 개수가 나타나죠. 그러면 줄이 지금 어떻게 돼요? 5줄.
칸이 6칸이었어요. 그죠? 6칸.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 이쪽 아래쪽에 보면은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줄이 5줄, 칸이 6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를 눌러주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폭에 딱 맞게 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라고 하는 거는 3쪽에도 한 번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표를 만드실 때는 1쪽에 있는 표나 3쪽에 있는 표나 아래로 두 칸을 늘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범위를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아래로 한 번, 두 번을 늘려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늘려줘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됩니다. 더 늘리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표 전체 글꼴이 굴림의 10이라고 했고,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요 캡션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캡션이에요. 그죠? 요 캡션도 1번, 2번 할 때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선은 굴림,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굴림으로 바꿔준다. 굴림으로 쭉 올라가면은 요 굴림이 있어요. 그래서 요 글꼴을 변경을 하실 때는 저는 모든 글꼴에서 하는데 뭐 여기서 어떤 걸로 하든 간에 글꼴이 굴림으로 바뀌어져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10의 가운데 정렬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부터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나중에 계산을 해도 이 평균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 끝까지 다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지정하고 무슨 정렬해요? 오른쪽 정렬.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이 정렬이죠?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어도 되고 범위가 해제가 돼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쪽에 들어가면 캡션이 나와요. 요 레이아웃을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 표 레이아웃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쪽에 캡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쵸? 이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 캡션이 나옵니다. 요게 표 레이아웃이에요. 얘가 뭐다? 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캡션이 위에 있는 거예요. 위. 아래쪽에 있으면은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위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 1이라고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대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청소년 내용이 좀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은 청소년 국제교류 요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오타 없이 띄어쓰기도 이렇게 잘 봐야 되겠죠. 그런데 요 캡션의 글꼴도 여러분들 뭐가 돼야 돼요? 굴림의 10이 되고 오른쪽 정렬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정말 많이 틀려요. 범위를 지정을 하고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정렬을 어디로 해야 된다? 오른쪽 정렬은 너무 잘하는데 요 글꼴을 굴림으로 안 바꾸는 부분을 제일 많이 틀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글꼴 바꿔야 된다라는 거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색깔 칠해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요 색깔 바꿔주는 거, 요 색깔 바꿔줄 때 쓰는 단축키는 뭐다? C였죠? C. C를 눌러서 요 면색을 뭐로 바꿔요? 노랑. 여기 아래쪽에 있는 표준색의 노랑.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한글의 계산 기능은 요 내용을 다 입력을 해야 우리 바꿀 수 있죠. 평균은 소수점 2자리로 캡션은 이미 했습니다. 선모양은 보니까 바깥쪽이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아래쪽이 이중실선, 이 부분이 이중실선, 나중에 이 부분이 X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총 4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범위를 다 지정을 해서 테두리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다? 선은 라인이잖아요. 영어 단어 첫 글자가 L이니까 L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L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중실선 요거죠. 이중실선이 어디다? 바깥쪽. 그러면 이렇게 바깥쪽이 바뀌어요. 다시 첫 번째 줄 선택해서 다시 L 눌러야 되겠죠? 다시 가서 이중실선이 어디? 여기 아래쪽.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좀 봐주셔야 됩니다. L 눌러서 이중실선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여기가 되겠죠? 바뀌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눌러서 L을 눌러주신 다음에 뭐예요? 대각선이에요. 대각선은 따로 이렇게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서 얘랑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X자 모양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내용을 먼저 쓸 건데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도 여기가 연도잖아요. 연도. 옆으로 넘어갈 때는 탭을 눌러주셔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이쪽 부분에다가 평균을 계산해야 돼요. 이 평균에 들어가는 부분도 숫자이기 때문에 꼭 오른쪽 정렬이 돼야 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과 답이 나오는 부분까지만 범위를 지정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블록 계산식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가서 뭐를 눌러야 된다? 블록 평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이 나왔고 두 자리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표가 다 만들어졌으면 또 여러분들이 뭐를 하셔야 돼요? 저장 버튼을 또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차트를 이제 만들어 보실 건데요. 차트를 만들 때는 위에 만들어 놓은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에 입력한 숫자에 오류가 있거나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차트 데이터는 표 내용에서 연도별 이해 증진도, 시민의식,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표에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종류는 여기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입력에 가면 요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세로 막대형이 어떤 거예요? 묶군이에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꺼주시고 요거 X는 꺼주시고 차트가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여기 또 요쪽 부분을 눌러주셔야 돼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차트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쪽에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요거를 체크를 눌러 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표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요 크기를 표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늘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차트하고 요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에 가로축에 여기 세로축에 제목이 나와 있고 눈금선이 여기 이렇게 없어져요. 그죠? 여기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눈금선이 있고 여기에 세로축 제목이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여기에는 요 메뉴 차트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요 메뉴 보이시죠? 요 부분을 클릭해서 요 차트 구성 추가해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요. 먼저 축 제목, 기본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는데 우리 세로 제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냥 또 들어가서 눈금선은 필요가 없잖아요. 눈금선을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빼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요 차트 디자인에 있는 어디에 들어가서 차트 요소, 차트 구성 초과에 들어가서 축 제목하고 눈금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잘 보고 체크를 해주시고 나서 이제 문제 보고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게 되면은 요 차트 제목을 어떻게 바꾸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도듬, 진하게, 12 요게 글씨체를 말하죠. 도듬, 진하게, 12 속성은 채우기가 어떤 색깔이다. 요 부분이 하얀색, 여기가 그림자,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들어가 있고 그림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하나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요 차트 요 제목 있죠? 요 제목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제목 편집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글자 내용에 요 차트 제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차트 제목이 여러분들 청소년, 국제, 교류, 오타 없이 띄어쓰기는 해야 되는 거죠. 요게 효과성, 변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 글꼴을 지금 뭐로 바꾸라 그랬냐면 도듬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 주셔서 얘를 도듬으로 요 디귿을 눌러주면 바로 도듬으로 가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도 클릭을 해서 디귿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도듬으로 갑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도듬 그 다음에 진하게 진하게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 크기가 얼마로 바꿔주셔야 되냐면 10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부분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요 글꼴은요. 요 글꼴은
제목 편집에서 우리가 글꼴, 한글, 영어 이렇게 두 개 다 바꾸잖아요. 한글만 바꾸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약간 또 이렇게 한글만 눌러주고 바뀌면 안 바뀌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차트 제목 속성에 들어가야 돼요. 요 속성에 들어가서 요 채우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채우기를 흰색, 요 선을 단색의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가서 요거 검정 눌러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우기 흰색, 선을 뭐로 바꿔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효과가 있죠. 이렇게 여기 효과로 들어가서 요 그림자는 방향이 알려주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하시면 안 되고요. 요 첫 번째, 얘는 없음. 여기 가니까 대각선 오른쪽 아래.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대각선 오른쪽 아래죠. 요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대각선 오른쪽 아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이제 닫아주시면 이 부분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를 또 살펴보시게 되면은 요 1번, 2번, 3번이 다 된 거잖아요. 요 4번에 보시면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도듬 보통 10으로 바꿔주고 축제목이라는 건 이거를 말해주는 거고 범례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동일하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글꼴은 다 바꿔야 되는 거지만 얘는 가로쓰기로 되어 있고 범례는 요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도듬의 10이에요. 그러면 글꼴을 바꿔야 되는 곳이 몇 군데예요?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여기 4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1, 2, 3, 4 적어 놓고 요 순서대로 해주셔야지만 여기 가로축과 이 세로축도 여러분들이 꼭 글꼴을 바꿉니다. 범례하고 여기 있는 범례하고 이 축 제목만 바꾸시면 안 되고 여기 가로축과 이 세로축도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축 제목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에 지금 뭐라고 써야 되냐면 가로 열고 단위 땡땡 뭐예요? 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듬이었어요. 두 개 다. 그래서 도듬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도 도듬이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보통의 10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글씨가 오타가 나왔네요. 이럴 때도 다시 제목 편집에 들어가서 여기는 글자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지우고 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글씨가 뒤집어졌잖아요. 가로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축 제목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가 글 상자 방향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눌러주셔서 여기를 클릭해야 돼요. 이를 클릭하고 이 글자 방향을 뭐로 쓰게 해야 된다? 가로 쓰기로.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2번이었죠? 2번에 가서 우리 글자 모양 편집에 뭐로 바꿔야 돼요? 도듬. 이 부분도 도듬이다. 도듬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도 가서 우선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도듬으로 일단 다 바꿔주세요. 도듬으로 바꿔주시고 설정. 4번이 여기죠. 요 범례는 테두리가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도듬 바꿔주시고 이 부분도 도듬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요 테두리가 나오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범례 속성에 들어가면은 요게 앞에가 테두리였죠? 요 선에 가서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요 선의 모양을 요걸로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제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쪽에 이렇게 눈금선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 있죠? 그리고 숫자는 0부터 5. 그쵸? 일씩 커졌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눈금선이 바깥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걸 넣어줘야 되는데 이쪽에는 지금 여기 아래쪽은 가로축으로 나와 있는데 이쪽이 눈금선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어디 축 속성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는 숫자 값이 다르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축 속성에서 이곳에서 바꿔주셔야 돼요.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눈금 여기 주눈금의 바깥쪽으로 여기 이미 되어 있는데도 여기 선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요 주단위, 보조단위를 눌러놓고 요거를 되게 크기가 작게 한 0.9 정도 차이가 나게끔 눌러놓고 보조 눈금도 바깥쪽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요.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을 한 0.1 정도로 차이가 나게끔 숫자를 써놓고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을 같이 바꿔주셔야지만 이 부분이 이렇게 눈금선이 나타난다라는 거,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바깥쪽이고요. 안쪽으로 나오면 이게 안쪽이고, 요 가운데로 이렇게 되는 거는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단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좀 확대해서 보면은 주 단위 1이었다 그러면 보조는 요거에 0.1을 뺀 숫자. 그리고 어디에 가서 주눈금과 보조눈금을 같이 바깥쪽으로 넣어준다. 위치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차트가 동일하죠? 네, 이렇게 똑같아지면은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놔 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은 다 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커서를 바깥쪽에다 놓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셔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수식을 할 때는 3점 엔터 눌러주시고 가로 안에 1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한 칸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식은 한 줄에 같이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입력에 가서 요 수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입력에 수식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대로 여기다가 쭉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먼저 1 플러스 그리고 루트니까 여기 루트 있죠? 루트 눌러주시고 3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는을 하면 루트 안에 눈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고요. 여기서 뭐를 눌러야 돼요? 탭을 눌러주신 다음에 는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 탭 누르는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들어가면 돼요? 분수. 분수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적어주면 돼요? x. x의 위첨자. 여기 위첨자죠? 위첨자가 얼마다?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탭을 눌러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커서의 길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위첨자에 있을 땐 짧잖아요. 위첨자일 땐 짧죠. 근데 탭을 눌러주게 되면 길게 나온다라는 거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2x 플러스 눌러주시고 5 넣어주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는데 위에 위첨자가 또 있죠. 들어가서 위첨자 2 눌러주시면 됩니다. 탭을 누르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누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X 3승이니까 다시 가서 3승 눌러주시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면 수식 하나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 닫고 빠져나와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1번과 2번은 띄어쓰기를 좀 몇 번을 해주셔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 칸 띄워주시고 다시 또 수식에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요 모양 있죠. 요거는 요 그리스 대문자에 가면 요 모양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셔도 되고 요 끝에도 또 요게 있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셔도 되고 근데 지금 그려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앞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똑같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를 눌러서 요거를 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가 잘 안 되면 똑같이 한번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W. 는 대문자 W예요. 분수 들어갔습니다. 1 탭 눌러서 2. 다시 탭을 눌러야 분수에서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M 가로 열고 F 요번에는 아래 첨자의 X예요. 요 아래 첨자의 X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도 탭을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 가로를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도 위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첨자 1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탭을 눌러주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한번 또 눌러주셔야 빠져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눌러주시고 다시 분수에서 1, 탭, 2 되는 거죠. 탭 눌러서 빠져나온 다음에 M 그죠? 똑같아요. 그죠? F 아래 첨자 이번엔 뭐예요? Y네요. 그죠? Y 탭 눌러주고 가로를 닫고 위첨자 2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X 여기 Y 들어가 있다라는 거 위첨자가 1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라도 틀리면 다 0점 처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고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수식이 다 끝났으면 또 뭐를 눌러야 돼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식이 다 됐으면 여러분들 또 여기서도 엔터를 또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5번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4점 엔터 이렇게 눌러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도형이에요. 그죠? 도형 작업은 옆에 문제를 보면서 만들도록 할게요. 저희 도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업성을 제어하고 서로 다르게 지정해야 된다는 거. 색깔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특히 어디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아래에 1, 2, 3이라고 나와 있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의 색깔들 잘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반원이다. 얘는 둥근이다. 라고 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또 다 직각이네요. 그죠? 그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맨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맨 바닥에 있는 거를 만들게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해서 요 사각형이죠? 이렇게 대충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더블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여기서는 무조건 어떤 순서대로 가셔야 되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기본, 여기 선, 여기 채우기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무조건 얘가 1번, 2번, 3번. 도형에 들어가게 되면 매번 요 속성에서는 기본 선 채우기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요 부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요 도형의 크기는 지금 요 도형은 130에 145예요. 그래서 크기를 130에 얘는 145다. 요거를 해주시고 요거 이렇게 지정을 꼭 해주시고요. 크게 고정을 꼭 할 겁니다. 그리고 선에 가야 된다 그랬죠. 선은 요 직각이 맞아요. 그죠? 맞게 되어 있고 채우기는 저는 요거를 요 색깔로 안 하고 다른 색깔로 좀 바꿔볼래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 요거의 위치는 요 4번을 기준으로 좀 아래 내리고 조금 안쪽으로 좀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가 기준이 잘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위, 얘는 글상자로 만들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얘는 글상자로 만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글상자는 이게 글상자입니다. 요 부분이 글상자예요. 얘를 눌러서 대충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가장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은 요 기본에 들어가서 크기가 또 나와요. 115에 17. 115에 얼마다? 크기가 17이다. 그쵸? 이렇게 크기 고정을 눌러주시고 선에 들어가서 얘는 반원이에요. 그죠? 요 반원 그거 눌러주셔야 되고 채우기에 들어갔을 때 면색이 파랑이라 그랬어요. 면색이 뭐다? 파랑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는 크기가 또 있어요. 도듬에 22의 하향 도듬 글씨체를 뭐로 바꿔라? 도듬 크기는 22예요. 꼭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 22. 글자 색깔은 무슨 색깔이다? 하얀 색깔. 요거죠? 하얀 색깔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글자가 위치하는 부분은 가운데 정렬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른데 클릭을 했다가 여기 가서 크기를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놔 주시고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왼쪽과 오른쪽의 밸런스가 약간 맞게끔 눌러주시고 다른 데 클릭했다가 안에 클릭하면 돼요. 클릭해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활동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요 도형이죠. 바닥에 있는 거. 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죠. 그래서 얘 크기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끝이 어떻게 생겼다? 둥글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각형을 그려서 옆에다 그리세요. 옆에다 그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기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기본 선 채우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가서 크기를 얼마로 바꿔준다? 115.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예요? 50이에요. 그리고 선에 들어가서 얘는 둥근이다. 요 둥근 모양. 그죠? 1번, 2번, 3번이에요. 항상 요 순서를 거치시는 거야. 그죠?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중복되지 않았던 색깔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고 위에 있는 그림의 위치를 보고 요 간격을 잘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밸런스도 잘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만들어야 돼요? 여기 있는 요 그림 만들어야 되겠죠? 요 그림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 하이퍼링크가 있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요 회색 쪽. 그죠? 그래서 그림은 우리가 입력에 가서 그림 가지시게 되면 요 문서에 요 I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픽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로고 3번 그리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안 되어 있으면 감점 들어갑니다. 문서에 포함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기를 누르면 그림이 바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옆에다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놓고 반이 보이고 반이 안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더블 클릭하셔서 요 기본의 크기는 지금 얼마냐면 40에 30이에요. 40에 30 그리고 반드시 아까 안 보였잖아요. 그림이 여기 안 보였죠? 얘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글을 앞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빼주셔야 돼요. 요거 앞으로 빼주시고 여기 그림에 들어가서 요 회색조 요 그림 탭에 들어가서 요 회색조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그럴 때 옮겨주시는 거예요. 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는 3쪽에 있는 제목을 해야지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시험지에다가 얘 안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글맵시죠? 글맵시. 그래서 글맵시도 입력에 가면 여기 글맵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눌러줘서 여기에다가 같이 창출이라고 적어주시고 요 글맵시 모양은 여기 보면 육각형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육각형. 요거는 뭐다? 육각형. 여기 갈매기, 역갈매기형, 갈매기형, 그 다음에 나비 넥타이, 요거 육각형. 그리고 글꼴이 뭐예요? 굴림이에요. 글꼴을 뭐로 바꿔주라고 했냐면 굴림으로 바꾸라 그래서 맨 위로 올리면 굴림이 보입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고 나면 여기 위에 이렇게 나타나면요. 얘를 또 안 보여. 얘도 여기 보면 안 보이죠? 더블 클릭을 하셔서 일단 크기를 바꿔요. 50에 35. 50에 35. 크기 고정하시고 얘도 앞으로 빼야 돼요. 여기 일부면 가려져서 안 보이잖아요. 얘도 뭐로 눌러야 된다? 앞으로. 이 그림과 글맵시는 앞으로 꼭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면색이 지금 뭐였다? 빨강이에요. 면색이 얘가 뭐다? 빨강. 요거 앞에 있는 거 진한 빨강이고요. 요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빨강, 이게 주황이고 얘가 빨강인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빨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그럴 때 이쪽에다가 옮겨놔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만들어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1번과 2번 중에 바닥에 있는 거 먼저 만들어야 돼요. 삼각형을 눌러서 바깥쪽에다 그려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요 크기가 10에 17이에요. 요 기본에 가서 크기를 10에 17 바꿔주시는 겁니다.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은 직각이에요. 채우기는 원하는 색깔. 요 색깔로 그냥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 주시면 돼요. 요 위치 잘 보고 갖다 놔 주신 다음에 복사를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아래쪽을 먼저 맞추세요. 아래쪽을 좀 맞춰 놓고 요 가운데에다 딱 들어가 주시게 되면 위치 잡기가 수월하겠죠.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시고 미세하게 움직이려고 한다 그럴 때는 방향키를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색깔을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중복되지 않게끔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 사각형이죠? 사각형도 옆에다가 그려서 더블 클릭하시고 기본에 가면 13에 13이죠? 요 13에 13 크기 고정해 주시고 선 직각이에요. 기본 선 채우기 꼭 알고 계셔야 돼. 채우기의 면색은 뭐다? 흰색이다.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글씨가 들어가는데 여기 글씨체 같은 거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도형 안에 글씨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라고 하는 거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해주셔야 돼. 여기는 메뉴에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눌러주셔도 되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셔도 되고 그래서 요거를 하시고 나면 요 글씨체가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글꼴을 지금 뭘로 바꿔야 되냐면 도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리고 크기가 20이래요. 크기 20.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바꿔놓고 얘를 옮겨 놓는 거예요. 미리 복사를 해놓거나 그러지 마시고 다 해놓고 위치도 이렇게 잘 맞춰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맞춰놓고 예쁜가 한번 확인하시고 복사할 때는 뭐를 눌러서 복사해야 된다? 마우스가
요 안에 있어야 되고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마우스를 바깥으로 빼버리다가 보면 이 큰 게 복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기 보면 글상자가 나와요. 그죠? 여기 글상자는 얘예요. 그죠? 요 글상자를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놔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인데 우린 파선으로 바꿀 거고요. 면색이 3개 없습니다. 궁서에 18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에서 크기는 없으니까 빼주면 되는데 선에서는 선 종류가 뭐가 돼야 돼요? 파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채우기는 없음이에요. 채우기는 뭐를 바꿔야 된다? 없음. 이렇게 바꿔주시고 글꼴을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뭐다? 18로 바꿔주시고 가운데 정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 주셔야 돼요. 복사하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오타 나오면 안 됩니다. 오타가 보이면 바로바로 수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공존하고 협력하는 이렇게 활동 그리고 사람 중심의 책임감 있는 조직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칸이 너무 좁게 해서 글씨를 쓰다 보니까 글씨가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글씨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갔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얘만 커지면 안 되니까요. 글씨 지우고 올려놓고 얘네들을 하나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면서 클릭하신 다음에 같이 늘리고 줄이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얘네들이 똑같은 크기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하나 안 한 게 있어요. 요 하이퍼링크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끝에다 커서 놓고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고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문서 작성 능력 평가 내용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이 다양한 국가와 청소년 교류사업 이렇게 내용을 썼죠. 엔터 눌러주시고 한 번 더 엔터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빈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4군데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이쪽, 그쵸? 그리고 또 어디에요? 이쪽에 여기 문단 번호와 이 표가 들어가는 부분. 표 아래에 있는 요 80명이 이 부분이 총해서 4군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한자를 바꿔줄 때는 여기 문화라고 하는 한자를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문화라고 하는 한자를 바꿔주실 때는 이렇게 문화라고 적어 놓으시고 끝에다 커서 놓은 다음에 무슨 키 눌러주면 돼요? 한자 키 눌러서 우리가 어떤 걸로 바꿔야 돼요? 한자는 지금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는 걸로 요 유형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기 눌러주면 한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 특수문자 있죠? 요 특수문자는 뭐 눌러서 나오게 하는 거죠? 대답하셨나요? 그렇죠. 컨트롤 키하고 뭐예요? F12예요. 그래서 요 한글 문자표에 있는 요 정각기 요거죠? 요거 눌러서 나오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표 전까지만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표 만드는 것부터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 우리가 이제 요 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요 내용을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요 우리 각주가 나오면 미리 입력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요 각주는 미리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요 각주는 입력에 가면은 요 각주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 번호 모양이 원문자 안에 기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번호 모양은 이쪽에 있는 요 부분에서 요 번호 모양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기억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이 기억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 아래에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내용을 그대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영어 대문자도 잘 보고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띄어쓰기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주관하는 외교부, 산하 위탁 집행형, 이렇게 준정부기관 이렇게 써주시고 나서 위로 올라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기억이 생겼어요. 그죠? 요것도 다 입력을 해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 표를 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표가 몇 칸이죠? 요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그죠? 칸은 네 칸이고 줄수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여섯 줄이에요. 여섯 줄에 네 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놓고 입력에 가서 표, 그죠? 줄수는 여섯 줄, 칸이 네 칸이 되는 거예요. 칸이 네 칸.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여섯 줄에 네 칸.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들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F5를 세 번을 눌러서 아래로 몇 번을 늘려준다? 두 번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은 요 표에 대한 그 글자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범위 지정해서 도둠의 이렇게 여기를 도둠의 10의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범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을 때 테두리를 지금 보시면 좋겠죠. 지금 이쪽하고 이쪽이 선이 없고요. 여기 위아래 여기 이 부분이 다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표가 범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을 때 L을 눌러서 우리 테두리 바꿔주는 거 L이었죠. 먼저 이 선 종류를 없음으로 처리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없음으로 처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어졌고 다시 위하고 아래 또 들어가야 되니까 L을 또 눌러주셔서요. 이중실선 어디하고 어디예요? 여기 위하고 여기 아래예요. 그죠? 위, 아래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요 C를 눌러주시게 되면 아니 이게 C보다도 우리 여기도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먼저 L부터 가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이중실선 눌러줘서 어디쪽? 여기 아래쪽.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테두리는 다 바뀌었고 요 부분의 색깔이 또 이렇게 노란색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색깔 바꿔줄 때 사용을 해야 되는 단축키는 뭐다? C였어요. 그죠? 그래서 C를 눌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 그라데이션이에요. 이 그라데이션을 시작색은 흰색, 끝색이 여기 노랑이에요. 노랑으로 바꿔주시고 유형을 지금 뭐로 하라 그랬냐면 가로로 하라 그랬어요. 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색의 끝색, 방향 유형은 뭐다? 가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요 칸 너비는 조절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두 칸이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어요. 이 부분이 두 칸이 두 줄이 합쳐졌고 여기가 다 합쳐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치고자 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합치는 단축키는 뭐다? M이었어요. 그죠? 합치는 단축키는 뭐다? M을 눌러주시면 되고 이쪽을 다 범위를 지정해서 합치는 단축키도 뭐 눌러주시면 돼요? M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고 내용을 입력을 하다가 칸 너비가 안 맞아 그러면 이렇게 경계선에다 놓고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내용을 먼저 쓰도록 할게요.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시고 아래 표에서 엔터 한번 눌러서 밑에 있는 내용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부터 우리가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제목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거대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지금 글씨체를 뭐로 바꿔야 돼요? 궁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18로 바꿔주시고 진하게 하시고 또 뭐예요?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요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나와 있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 하면 뭐예요? 요 덧말이죠. 요 덧말을 넣기 위해서는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요 입력에는 요 부분을 눌러 주셔야 돼요. 여기를 눌러서 덧말 넣기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말이 있고 여기다 덧말을 뭐라고 적어야 돼요?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 덧말이나 이 본말에서 뭔가 글씨가 오타가 나온 거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더블 클릭해서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 책갈피를 국제의식으로 넣어야 돼요. 책갈피를 넣을 때는 커서를 여기 앞에다 넣고 요 입력에 가면 요 하이퍼링크 있죠? 아니 하이퍼링크가 아니라 책갈피로 가야 되죠. 요 책갈피를 클릭을 해주시고 나서 여기다 책갈피 이름을 국제의식이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넣기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요 책갈피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하이퍼링크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하이퍼링크를 아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에 있는 도형에 여기 그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도형에 요 하이퍼링크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앞으로 옮겨서 요 그림을 클릭을 하고 하이퍼링크를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입력에 가서 요 하이퍼링크. 그래서 어디로? 여기 한글 문서에 있는 뭐예요? 국제 의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글 문서에 있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국제 의식이에요. 그죠? 그리고 넣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나오지만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저장 한번 눌러놔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요 머릿말. 요 커서가 여기 앞에 있을 때 머릿말도 넣을 거고 쪽번호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클릭해 놓고 우리 쪽에 들어가면 요 머릿말 있죠. 요 머릿말 들어가서 양쪽 맞죠? 만들기 눌러주신 다음에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청소년 국제 교류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부분을 꼭 범위를 지정을 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속성을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일 많이 또 틀려요. 뭐를? 글꼴을 안 바꿔. 또는 크기를 안 바꿔주는 거. 정렬은 잘해요. 정렬은 안 틀리는데 글꼴하고 요 크기를 안 바꾸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 닫기 눌러서 나와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커서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쪽번호도 같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쵸? 그래서 커서는 여기 앞에 있을 때 요 제목 그리고 머릿말 요 쪽번호 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자, 클릭을 하시고 쪽에 가면 요 쪽번호 매기기 있죠? 들어가서 어느 쪽? 요쪽이에요. 요 끝에 줄표가 없습니다. 옆에 하이픈 같은 모양이 없죠? 그리고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쪽번호에 들어가서 위치, 줄표가 있는지 번호 모양이 뭔지 이거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쵸? 어떤 거 들어갔는지 잘 봐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넣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 번호가 이렇게 3번으로 나와요. 여기가 3쪽이었으니까. 그래서 3번호로 시작을 눌러서 쪽번호를 뭐로 바꿔야 돼요? 5로. 여기 3번호로 시작을 들어와서 시작 번호에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넣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5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게 우리 여기 요거에 넣어야 되겠죠? 요거 뭐예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우라고 나와 있는 칸에다가 커서를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면 안 돼요. 여기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나서 서식에 가야지만 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이 있다라는 거. 요 모양이죠? 얘를 눌러주시고 몇 줄? 2줄이에요. 2줄. 왜? 여기가 이렇게 2줄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줄로 바꿔주시고 글꼴은 뭐로 바꿔야 돼요? 도듬이에요. 도듬. 면색이 뭐다? 여기 면색이 뭐다? 노랑이다. 이렇게 2줄로 바꿔주시고 도듬, 면색, 노랑.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놔 주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 여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여기 그림 넣어주시면 돼요. 요 그림, 요 악수하는 그림. 그림 4번이에요. 그죠? 그러면 커서를 아무 데나 놓고 입력에 가서 요 그림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서에 ITQ, 픽처, 요 그림이 들어가는 경로 위치, 여기 똑같죠? 경로 위치. 그림 몇 번? 4번이에요. 그림 4번.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죠? 열기 버튼을 눌러주고 대충 그려주세요. 이렇게 대충 그려주시고 요 자르기라고 하는 걸로 잘라야 돼요. 자르기로 잘라서 우리 일단 뭐가 나와야 되냐? 요 악수 그림이 나와야 되죠?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르실 때는 요 하얀색 공백이 조금 없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주셔서 이렇게 잘라주고 빈 바탕을 클릭한 다음에 요 크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더블 클릭을 하셔서 크기가 35에 45, 35에 45로 바꿔주시고 크기 고정 해주시면 되고 얘는 지금 어울림으로 되어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이쪽에 바깥 여백이 1호 하라 그런 게 있어서 여백에 들어가서 왼쪽 여백을 얼마로 바꿔요? 2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정. 그런 다음에 요 위치가 딱 여기에 맞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의 요 크기를 이렇게 여기 끝에 격자점의 끝에다 딱 놔주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봐볼까요? 대대, 소, 성, 중 맞고 을, 연 맞죠? 그리고 밑에 내려오는 거는 국, 기, 교, 국기교 딱 맞죠? 네, 이렇게 만약에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림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움직이지 말아요. 방향키로 움직여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 두 번째 문단에 여기 띄어쓰기 2번 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그거 맞춰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제목을 한번 바꿔볼게요. 청소년 교류센터의 역할 요거는 다 요 특수 문자까지 다 범위를 지정해서 일단 굴림의 18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뭐로 바꿔주신다? 굴림의 18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영색 빨강 하양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여기가 음영이 이 부분만 빨갛고 얘는 빨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범위를 해지를 하고 이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셔서요. 이 글자 색깔은 흰색이다. 음영색은 뭐다? 빨강이다.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죠? 설정 눌러주시면 바뀌었죠? 우리가 이 문단 번호는 나중에 하고 이 표에 있는 이 부분도 먼저 바꾸도록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범위 지정하셔서 특수 문자까지 포함해서 굴림의 18로 먼저 바꿔주시는 거예요. 굴림의 18로 바꿔주시고 여기 잘 보시면 기울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얘까지 기울어지면 이건 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 거는 요 글자만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강조점은 지금 어디에 여기와 여기에 강조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하셔야죠. 따로 범위 지정해서 글자 모양에 요 확장 탭에 들어가서 요 강조점 있죠? 하얀 동그라미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시 개요만 범위 지정하셔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셔서 얘도 강조점을 동그라미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요 표 밑에 있는 얘도 지금 해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그래서 글자 모양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궁서에 24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궁서의 크기 얼마? 24. 그 다음에 진하게. 그리고 오른쪽 정렬.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기본 서식 도구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여기서 하시고 여기 장평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요 장평, 요 기본에 들어가면 장평 나오죠? 얘를 얼마로 바꿔라? 105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얘네들은 다 글자 모양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이에요. 요거 문단 번호. 그죠? 문단 번호. 요 부분이죠? 그래서 문단 번호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줄 간격 넣어주라는 게 있어요. 얘네들 요 줄과 요 줄 사이의 간격. 이걸 먼저 하고 문단 번호를 넣어주세요. 그죠? 자꾸 줄 간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먼저 범위 지정하고 줄 간격 여기 있죠? 이 부분에 가서 얼마로? 180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글머리표 문단 번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들어가서 얘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눌러볼게요. 이렇게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게 1수준, A점이 1수준, 요 부분이 1수준, 요 A라는 게 2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종류에서 A점 하고 원문자가 있는 걸 찾아주시면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없을 때는 그냥 무조건 첫 번째 거 해주시면 됩니다. 요 첫 번째 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에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요. 1수준이 여기 1수준이 A점이에요. 요 번호 모양을 A, 대문자 A, 요 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죠? A점으로 나와 있는 거 보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에 가서 요 번호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번호 위치는 얘가 번호 위치예요. 20pt의 오른쪽 정렬을 여기서 바꿔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 정렬을 어디로 바꿔요? 오른쪽. 그러면 바뀌어 있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보여요. 그죠? 이거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누구 들어가요? 이수준. 이수준의 번호 모양은 원문자 안에 A가 들어갔어요. 원문자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보면 점이 나와 있어요. 저 점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점은 어디 가서 지우시냐면 요쪽에 있는 여기 번호 서식에서 꺽쇠 2하고 뒤에 점이 있잖아요. 이 점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클릭하고 요 백스페이스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가서 보시게 되면 A점이 없지요? 그쵸? A만 나와 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번호 위치에서 요 이수준에 해당하는 요 번호를 바꿔주셔야 돼요. 위치를. 그래서 30 그리고 오른쪽 정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랑 확인도 안 하고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안 됩니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한번 해봐 주세요. A점, 그 다음에 원문자 안에 A에 점이 안 들어가 있죠? 이거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다시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일단은 얘네들이 AA로 나와요. 그러면 요게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서식에 들어가서 맨 끝에 수준을 한번 내려주시는 거예요. 한 수준 감소. 그럼 A, B 바뀌었고 이 부분이 B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밑에도 다시 범위 지정해서 한 수준을 어떻게 해요? 감소를 시켜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게 되면은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빈줄이 어디 몇 번 들어가야 되는지 각주 넣었는지 쪽번호 넣었는지 이렇게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번호가 이쪽과 이쪽에 번호가 나오는데요. 이 번호를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됩니다. 만약에 지우고자 한다라고 하면 커서를 이쪽에다 클릭하고 쪽에 가서 현재 쪽만 감추기 쪽번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쪽을 또 없애려고 한다 그러면 클릭하고 또 현재 쪽만 감추기 쪽번호 하시면 돼요. 근데 감추지 않아도 감점 대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형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B형 또 C형 문제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 블로그에 가면 문제 파일이 있으니까요. 다운을 받아서 풀어봐 주시면 되고 내가 한글을 처음 공부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걸 공부를 먼저 해주시냐 하면 그 동영상 블로그에 이렇게 김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요 재생 목록에 여기 재생 목록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요 ITK 한글이 있어요. 요 한글 요 부분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쪽에 국내 최초 프리미엄 민감성 치약. 요쪽에 나와 있는 요쪽에 나와 있는 여기 스타일 알아보기, 표 기능 알아보기, 차트 기능 알아보기, 수식, 도형 이렇게 문서 작성이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거를 한 번씩 듣고 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5월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3개의 우리가 기출 문제는 풀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4월달, 3월달, 2월달 기출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